자, 우리가 계속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이제 가질 때, 또는 뭐 실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다 우리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작업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지금 교재에서 쭈루루 유형 14번까지, 대표 14번까지는 다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116조 보면 유제 11-2번. 이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허근을 가질 때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별식 쓸 생각을 못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특이점은 두 방정식 중 어느 하나만 허근 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정식들 보면 판별식이 하나는 이제 첫 번째 거는 판별식이 이제 7749 마이너스 2a의 두 배, 네 배에서 빼면은 이제 플러스 8a로 부호가 한번 바뀔 거고, 이게 0보다 작다 이런 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지금 판별식 다 쓰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자, 여기 있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냥 짝수인지 짝수고 할게요. 2는 4, 여기 마이너스 a와 1 곱해서 마이너스 4배, 플러스 4a로 부호 한번 엎어지고요. 자, 이게 둘 다 이제 0보다 작다. 이런 게 우리는 편한 풀인데, 여기는 어느 하나만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자, 위에 거가 허근이면 아래 거가 허근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도, 자, 위에 거가 이제 실근이면 아래 거가 허근이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부등식을 두 개 세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는 위에 거가 허근이야. 자, 이렇게 이제 놓고 풀어버리면 둘 다 허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가 허근이야. 그 아래 거는 허근이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이 생겨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연립 부등식이 하나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허근 안 갖게, 하나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는 법이 있어요. 문제 조건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이제 일종의 경우의 수 문제랑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판별식 0 이상, 밑에 것만 0 미만. 이런 논리가 좀 서야 됩니다. 이게 이 두 가지 이제 연립 부등식 풀어서 이제 A 값의 이제 범위를 둘 다 구한 다음에 모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A 값의 범위를 모으면 A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89 미만.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이제 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마이너스 4분의 89보다 작은 거는 있지 않겠죠. 이런 거는 이제 공통분이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떨까요? 자, A가 마이너스 4분의 8분의 49 이상, 자, A가 마이너스 1 미만. 뭐 이렇게 이제 된 거니까, 요 놈보다 크면서, 여기가 8, 6이 40한 마이너스 6점 얼마 정도 된 거니까, 자, 요 놈보다 크면서 요 놈보다 작은 건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제 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값의 범위가 여기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등식 다 풀어서, 자, 여기서도 만약에 올바른 A의 범위가 나왔다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A의 범위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A의 공통인 범위가 안 나오는 거니까,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부등식 두 개를 세워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연립 부등식 두 개를 세워서 풀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학상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좀 식을 어떻게 이제, 요거까지 이제 다 신경 쓰지 못하니까 문제에서 이제 좀 틀린 경우들이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 12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거잖아요. 이제 대표 12번은 그냥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내가 직선의 기울기가,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고, y좌편도 음수야.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음수야.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판별식을 모두 다 세워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억, 자, a제곱 마이너스 4b가 판별식이고요. 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요거 부호 보면서, 자, a는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일 거고요.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4배 하면 양수로 돌아서죠? 더하면 이제 양수.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두식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잘 모름 이러면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다거나 같아진다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판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디귿이 직접 판별식 적어서 이제 이와 같은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유제 22-1번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B는 A 더하기 C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B 대신에 A 더하기 C를 대입을 해서 이제 판별식 세우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판별식 세우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B 대신에 A 플러스 C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모양을 보면서 전개하면은 곱셈공식 아주 척벌한 얘기예요. 자, 전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식을 적당히 변신을 시켜서 이 식의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좀 따지시면 되죠. 이거 이제 우리가 변형공식을 이용하면 A와 C의 어떤 식이 나올 텐데 그 식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만들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전개해서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제대로 위한 변형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한 방에 식을 여기서 한 번 더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근에 대한 이제 우리가 판별식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풀고 있는데 우리 대표 시사본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로 더 확장시켜서 이제 푸는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대표 시사본이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 시사본 이런 것들은 자, 이런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에서 만들어지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 또는 x에 대한 2차식에 들어있는 미정계수들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표 14번은 식이 좀 길죠?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조금 계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 하려면 사실 내가 이걸 전개하면은 어떤 모양의 식이 나올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요거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걸 하나하나 다 전개해서 이제 동량 찾아서 이제 이게 합치고 앉아있으면 이게 고등사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전개를 해. 이렇게 이제 X에 대한 2차항들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라는 게 눈에 좀 들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식을 크게 보시고 전개를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내가 이거 전개하면 원래 이런 거 나오잖아.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합친 게 1차항의 예수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를 다 합쳐서 1차항의 개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선생님이 그냥 쭉 적을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1차항들을 다 더한 게 1차항의 개수예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듣다 보면 어때요? 자, 여기는 A, B, C가 다 두 개씩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 아직 잘 연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가면서 해도 되는데, 자, 이런 문제들 풀면서 자꾸 한 방에 계산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A, B, B, C, C, A.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면은 식을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1차항의 개수들은 A든 B든 C든 다 두 개씩 더해지죠. 마이너스 붙여가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가 나올 게 연상이 되면 식을 한 방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상수항들은 이렇게 가로 하나로 쭉 묶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 x에 대한 어떤 2차식인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 는 0이면 이게 중근 갖는 방정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했습니다.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게 내가 능력, 즉 2차 방정식이었다면 중근 갖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짝수 공식 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판별식을 세워서 이름이 능량이 된다라는 걸로 문제 풀어주고요. 자, 중근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능량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또 전개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좀 1단원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개를 다 해버리게 되면 자, 이런 거 나오고요. 자, 그리고 승리 수업에서는 두곱합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부배된 것이 여기서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3배를 뒤에서 빼게 되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모양의 식이 전개가 됩니다. 자, 한 방에 곱셈 공식을 좀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외우셔서 전개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6개의 항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뭘로 알아듣자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성립하는 때는 실수 ABC 조건에서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이 ABC를 세배로 하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 14번들을 풀어보시면 되고, 대표 유제 14-1번이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제 14-3번 같은 게 좀 잘 안 풀리겠죠?
예,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제 14단위 3번 같은 것도 이제 좀 나름 이제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못 푸는 문제인데, 자, 이제 조금 이런 것도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는 정석적으로 풀면은요. 자,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할게요. 왜 내림차순 하는지는 써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다 해놓고 나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자, 이게 2차식이긴 하지만, x에 대한 2차식이긴 하지만, 여기다 또다시 능력을 붙인다면, 즉, 방정식을 만약에 만든다면, 이라는 가정을 좀 해볼게요, 또. 자, 내가 능력 여기다 붙인다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x, y에 대한 얘가 1차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이게는 이런 뜻이잖아요. 자,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동그라미 자리에 이런 식으로 y에 대한 1차식이 들어오면서 이런 모양들이 두 개 곱해져가지고 능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x의 식이 이런 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값이. 우리가 이 x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x를 y의 식으로 구하여라 나타내 보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y에 대한 1차식 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꼴로 나올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당연히 인수분해도 돼야 되겠고 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인수분해로 이런 해를 구했어요. 그럼 우리가 방정식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써라? 근해공식 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해공식을 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거잖아요. 자, 여기 짝수공식 할게요. 이렇게 다 나눠 떨어지니까 계산 간단하게 합시다. 자, 그래서 짝수공식 이용해서 계산 해보시면 뭐 부모 어차피 1대니까 그냥 UI 마이너스 바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원래 여기 뒤에 자리에는 자, 여기 얘네들을 이용한 판별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여기를 그냥 제곱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니까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판별식 자리에 루트 안에 이제 들어가는 판별식 자리에 이런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식을 간단히 해서 이 루트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런 모양의 해가 나오겠냐라는 거지. 내가 이걸 인수분해에서 풀어서 나온 해나 근해공식으로 나온 해나 적어도 그래도 모양은 x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일치해야 되는데 자, 요놈에 대한 근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인수분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근해공식 풀면 다르게 나오면 그건 이제 완전히 틀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일치해야 된다는 이제 논리가 성립하면은 그래서 이제 어때 되냐면요. 여기는 이 동그라미 부분이 반드시 루트를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부분이 우리가 루트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y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뭘 하냐? 내가 이 식을 열심히 정리해서 y에 대한 2차식 만들었더니 그게 y의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를 세워서 이제 문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을 썼을 때 나오는 y에 대한 2차식이 y의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우리가 이제 이 식이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거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본수업 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로 전개를 한 걸 바로 적을게요. 4y 제곱인데 뒤에서 ki 제곱 뺄 거니까 4-ky 제곱이 자 2차 함계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 12 플러스 8이죠. 마이너스 4y네요. 자, 그 다음에 3, 3, 9에서 5를 뺍니다. 플러스 4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딱 봐도 여기가 2의 제곱, 2의 2배니까 여기가 1의 제곱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따라서 k가 이제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y의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고 이거 루트 풀었을 때 앞에 있는 y의 1차식과 더해서 x가 y의 1차식과 같습니다. 라는 걸로 정리가 돼야 내가 여기는 이 식이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x가 실근이 되는 조건인데 개수가 우리가 보면은 허수단을 이용한 복수수가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이게 지금 x에 대한 2차식 형태로 써놓으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x가 실수라는 조건을 달고 있죠? 이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어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이셔야 되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x를 이용한 복소수를 간단히 정리하니까 0이 되더라라는 논리로 이제 문제풀이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수에 이렇게 허수 단위가 쓰여져 있는 것들은 x가 실수야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풀었죠. 자, 이거를 복소수 연산 문제로 풀었습니다. 복소수 연산 문제. 내가 그러니까 몇 플러스 몇 i는 0꼴로 정리해서 내가 x가 실수이기 때문에 몇 플러스 몇 i에서 0 되려면 저 가로 안에 들어간 시기값이 실제로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식이 뭐뭐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복소수 단원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x 들어오죠. 마이너스 4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있는 이제 앞에 가로와 뒤에 가로가 둘 다 0이 되게 해주는 x의 값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가로는 깔끔하게 이렇게 풀리지만 앞에는 k가 뭔지 모르니까 안 풀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x가 4이면 이 식이 모두 다 0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방정식 중에 x 값 중에 하나가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가 4여도 괜찮은 거고 마이너스 2여도 역시나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맨 처음에 이제 말한 논리에 의하면은 x가 실수인 거지 여기서 풀었을 때 나오는 x값 두 개가 모두 다 실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는 x가 4가 돼도 괜찮고 이 마이너스 2가 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x값이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게 해주는 k값을 일일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4이면 4, 46 빼기 4k 플러스 4에서 0 여기서 이제 k가 하나 구하셔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k값을 이제 저기서 다 구하시면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실근을 갖는 조건, 우리가 이제 개수에 복소수가 쓰여져, 호수 단위가 있는 복소수가 쓰여져 있을 때는 저렇게 다 복소수의 연산 문제를 이제 좀 열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특이한 모양의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 뭐 절대값 있는 거, 가우스 있는 거, 뭐 이런 등등등등 그런 거 어떻게 푸냐. 자, 그거 넘어가면 판별식 아니면 근각이수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있는 대표 15번 근각이수의 관계를 이용한 시계값 구하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두 분의 합이 자,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냐?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를 개수의 비율로 이렇게 짜자작 읽어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내가 이제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용한 시계값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내가 근을 알려줄 테니 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테니 너네들 개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의 성격에 대한 문제는 이제 분배식인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근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푸는 어떤 미정계수 관련된 특히나 미정계수 관련된 문제는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고작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걸 거예요. 자, 따로 방정식 안 적을 겁니다. 책에 있는 2차 방정식 보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당연하게도 바로 구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루트 없었으면 쉽게 푸는데. 자, 그럼 루트 없었으면 쉽게 풀어. 그러면 루트 없애려면 제곱해야지. 제곱합니다. 자,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요약해서 쓸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수도를 대입합니다. 그럼 3 더하기 2예요. 그냥 5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제곱해서 5가 나온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제곱하면 5구나.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은 다 양의 제곱군이라서
이제 플러스 루트 5가 바로 떨어져 나오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양의 제곱끼리 합친 거니까 이제 루트 5가 나오면 되고요. 16번에서는 자, 이제 선생님이 흔히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이제 강조를 하는 지점은 이제 뭐냐면요. 다른 거 없고요. 내가 주어진 식을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한 방에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여기는 득표 16도 그렇고, 유지 16-2번, 16-3번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주제인데, 자, 그럼 내가 알파 제곱 더하기 1과 베타 제곱 더하기 1이 그냥 더해져 있으면 참 쉽지. 근데 루트가 씌워져 있어서 바로 한 방에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처럼 똑같이 전곱을 해서 뭔가 전개를 하자니 실제로 여기는 이제 항이 하나씩밖에 없었으니까 곱하는 게 문제가 없었지만 여기는 항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할 때 좀 귀찮을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의 특징은 이제 좀 풀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알파 베타의 2차식 문제라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군에 관련된 2차식 문제들은 대개 한 열에 한 7, 8은 어떻게 푸냐면, 차수 줄이기를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이렇게, 바로 내가 두 군의 합가곡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구하기 껄끄러운 모양이야. 그게 하필이면 알파 베타의 2차식이네. 그러면 차수 줄이기를 합니다. 차수 줄이기. 자, 그럼 차수 줄이는 방법 다른 거 없고요. 알파 제곱 대신에 자, 몇 알파 더하기 얼마 이런 꼴의 2차식을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우리가 보통 문제 나오는 이제 2차 방정식은 다 1x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원래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위에다 쓸게요. 자,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알파 제곱 대신에 저렇게 이제 알파에 대한 1차식을 써 넣어요. 자, 그럼 써 넣어서 자, 얘네가 여기 있는 알파 제곱 대신에 이 동그라미 친 식을 대입을 한다면 이제 차수가 2차에서 1차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심지어 여기서는 문제가 좀 이렇게 일부러 설계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얘네들이 삭제도 돼요. 그럼 반복. 그럼 내가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원래 x자리에 내가 알파 또는 베타를 넣어서 이거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 회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은 여기서도 정확하게 자, 베타에 대한 2차식에서 베타에 대한 1차식이 4베타로 알아줍니다. 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똑같이 이렇게 고쳐놓고 얘네들이 2가 골고루 곱해져 있네. 하면은 자, 대표 15번과 같은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차수를 줄입니다. 차수를 줄이셔야 돼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서 차수를 줄이지 않으면 못 푼다고 이게 거의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수를 줄여야겠죠. 자, 얘네들도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이 2차식 때문에 통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자, 다 쓰고 얘기하자면 2차식 때문에 통분하기도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 제곱이나 알파 제곱 대신에 뭔가 적당한 식을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찾아서 대입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알파 제곱 대신에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이 좌변에 있을 텐데 자, 위구형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식을 여기는 동그라미 친 식에 대입. 베타 제곱 대신에 여기는 2베타 빼기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식이 이렇게 변신하겠죠? 자, 그래서 2알파 마3 더하기 알파 플러스 3 9베타 그리고 9알파 해놓고 여기다가 또 2베타 마이너스 3 이런 거 대입해가면서 풀겠지. 자, 그러면 이제 상수항 날라가고요. 3알파 분의 3베타, 3베타 분의 9알파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시면 알파 분의 3베타 그 다음 계산 결과는 이제 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통분이 쉽겠지. 예, 통분하시면 끝나는 문제.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대표 17번 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17번도 역시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내가 두 근의 정보를 알려줄 테니 위정계수 구해봐. 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근과 관련돼서 계수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근계수밖에 없어요. 쓸 게 이거밖에 없어. 내가 근을 구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일단 합과곱을 써놓고 시작. 그리고 문제에서 알려진 정보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0이네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변형으로 빠르게. 그래야지 합과곱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변형으로 빠르게 합과곱을 활용하는 모양으로 정리한 후에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k에 대해서 인수분해 하시고 k 값들을 일일이 구하시면 돼요. 자, 이 정도 3차 방정식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푸는 과정까지 소개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두 군의 합과곱을 이용해서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이용하는 일들을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활용한 문제들이 연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방정식, 자, x제곱 마이너스 mx로 시작하는 거요. 요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자, 요 두 군을 활용한 또 다른 방정식의 두 군은 이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문제는 그냥 근각계수 관계 두 번 쓰는 거죠. 한 문제 안에서. 한 문제에서 두 번 쓰는데 n의2를 더하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거는 두 군을 찐으로 합친 거고 개수비로 가면 이제 5가 되겠죠? 아, 합이 또한 곱이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n의 값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곱해보세요 라고 하면 전개 해서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7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여기 이미 알고 있네 위에서 여기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각각의 근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합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면서 두 개의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이제 두 근의 합과곱에 대한 식을 세워서 이제 요리조리 크로스 체크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직접 다 유제 18-3번도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들 다 풀리니까요. 선생님 따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19번. 이게 딱히 뭐 문제가 좀 하다거나 이제 좀 이제 특별한 풀이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이제 조금 빨리빨리 생각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의 B가 2대 5. 자, 두 분의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례상수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두 분은 2알파, 5알파 이렇게 놓는 방식으로 넘어가서 자, 두 분이 2알파, 5알파인데 두 분이 합과곱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에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자, 두 분의 합과곱 2알파, 5알파 더하니까 합이 7이네 n의 두끼 곱하면 250 알파 제곱 돼서 A네 하면서 이제 알파가 얼마인지 구해주면은 대입해서 A가 얼마인지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대표 19번까지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대표 이제 20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하나 이야기해줘도 괜찮겠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두 분의 이제 차이가 얼마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작은 건 알파라고 놓고요. 이제 작은 거, 그럼 큰 거는 차이만큼 커지겠죠? 그러니까 큰 건 알파 플러스 3. 그럼 유제 19-2번은 두 분의 차이가 연속하는 자연수는 두 분의 차이를 의미하거든요. 연속하는 정수, 두 분의 차이가 1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차를 이제 나타내는 정보가 이게 대놓고 얼마라고 알려주는 때도 있지만 이제 19-2번처럼 연속하는 정수, 연속하는 몇의 배수, 자, 이런 꼴들 다 이제 두 분의 차를 의미하는 정보예요. 연속하는 정수 또는 어떤 자연수의 배수. 자, 이런 애들은 다 두 분의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20번 있는 쪽으로 이제 가보시면, 자, 문제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이제 합가곱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 20번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이래요. 자, 내가 두 분이 상가 이하. 자, 원래 푸는 순서는 이러죠. 왜 우리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했더니 두 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기본 순서거든요. 자, 그럼 그걸 뛰어넘어서, 자,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인데 근이 상가 이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을 때요. 내가 fx는 0꼴의 방정식의 두 근을 알려줬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곧 내가 fx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가진다. x 빼기 a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했죠. 뭐 gx 자리에는 다른 어떤 인수를 정확하게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더 써놓으면 되는 거고. 자, 이 논리를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있는 뭐 여러분들 거기 보이는 거 x제곱 더하기 빼기 합x 더하기 곱 이런 거는 2차 방정식에만 먹히는 거지 3차 방정식으로 가면 다 이 논리로 세워서 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전개해서 이제 푸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왜 이런 소리가 쓰여져 있는지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자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내가 여기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의 두분은 알파 베타야. 그러니까 합가고 일단 구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알파 분의 베타, 베타 분의 알파를 두분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걸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각도 같이 두셔야 돼요, 요 생각. 맨날 이렇게 여기 솔루션에 있는 공식대로만 문제를 푸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런 정보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안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식을 전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 식을 전개했더니 내가 어떤 2차식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 이거를 전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솔루션에 있는 모양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전개 하면은 얘네들 합치고 이렇게 전개할 때 형성기 곱하면 얘네들은 역수관계니까 1이죠. 는영으로 끝날 거고.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나 자연스럽게 여기만 통분해서 구하면 되겠네? 그 통분하면은 얘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양들이 생기겠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본 과정에서 했던 거니까. 자,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는 직접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자, 이렇게. 자, 내가 두구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x 빼기 한근 곱하기 x 빼기 한근을 전개하니까 솔루션에 있는 모양이 나온다. 여기서 선생님이 솔루션에 있는 모양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쓰되 요 논리에서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그러니까 이것부터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모양이 솔루션 모양이라서 공식 같은 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근본 개념 요거예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제 20-1번 같은 것도 만약에 이런 2 플러스 i나 뭐 익숙해지면 이거 바로 그냥 한가구 구해서 문제 풀겠죠. 그냥 2 플러스 i나 2 마이너스 이런 게 이제 내가 이런 모양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냥 알파 베타로 일단 치환해가지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차항 계수가 1이 아니면 여기다가 단수 적당한 동그라미 자리에 곱하면 되겠죠. 여기는 1이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지만 저 전개했을 때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의 합과곱이 나온다는 걸 이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복소수 등으로 모양이 조금 내가 이렇게 x 빼기 한건 바로 쓰기가 조금 불편하면은 이렇게 치환해서 쓰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대표 21번 이런 것들도 자, 이제 켤레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켤레근 문제 그럼 내가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야. 이제 3-루트 3이
이제 2차 방정식이 한 근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켈레그는 여러분들도 기본 과정에서 배우셨다시피, 자, 개수가 무리수야. 그런데 개수는 다 실수야. 다시 말할게요. 근이 무리수야. 개수는 다시 유리수야. 흔히 유리개수라고 그러잖아요. 상수항까지 유리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근이 요거 되는 거죠? 자, 두 근을 알고 있는데 개수를 몰라?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해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이제 두 근을 찐으로 합치면 곱하면 자, 그래서 이걸로 A값, B값 구할 때 부호의 주의 하시면 뭐 다 풀어지겠죠? 개수가 이제 실수이면인데 개수가 다 실수인데 허근이 나오면 이제 켤레복소수로 그 근을 구하면 되니까요. 이제 신경 써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페이크가 이렇게 걸려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문제 조금 살짝 틀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한 근이 이거야 하면서 이제 근을 구하게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낙지지 파닥파닥 걸리면은 다른 근은 이거겠네. 무조건 가운데 부호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무리수의 부호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켈레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이제 루트 판별식 자리요. 그 걔네들의 부호가 틀 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켈레근 이론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구분해서 좀 풀 때, 자, 유리계수면 무리수 부분에 부호를 바꿔준다. 당연히 개수가 실수면 허근일 때는 허수 부분에 부호를 바꿔준다는 쪽으로 이제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쭉쭉쭉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한 대표 23번 빼놓고는 다 이제 요 이론을 좀 활용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선생님이 정리해 따로 이제 문제 번호 왔다 갔다 하면서 묶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먼저 처음에 이제 해야 될 일, 우리가 이제 대표 23번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잘못된 2차 방정식을 구해보아라.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된 어떤 두 근을 구했더니 어떻게 됐다더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23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일단은 유형이가 얻은 두 근은요, 마이너스 4하고 7이야. 그러면 내가 이게 애가 어떤 방정식까지 이런 걸 얻었을까라고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렇게 실생각하면 된다니까. 자, 이차의 개수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A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A는 이제 저렇게 맨 앞에 박아주면 되죠? 자, 그래서 유영이가 본 2차 방정식이 두 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희원이가 본 2차 방정식이 두 분도 있을 거예요. 차례대로 이제 좀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희원이가 얻은 두 분 요거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처럼 이제 치안에서 쓰든 뭐 하든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이런 애들 전개하면은 1차항 기승 두 분의 합이고, 여기 곱하면 여기 있는 두 분의 곱이 상수항이고 그런 거니까, 아예 켤레들의 합과곱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x제곱 둘의 합은 마이너스 6이겠죠? 부호 엎어서 플러스 6이겠어. 부호에 주의하세요. 자, 둘이 곱하면은 3제곱 빼기 루트 2i 제곱.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 합이겠죠? 3, 3, 9, 루트 2.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켤레끼리 합은 바로 한 방에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쨌든 두 분의 합과곱을 이용해서 이런 방정식이 나왔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문제에서 든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자, 희원이가 제대로 본 거. 유형이 부탁해. 유형이가 제대로 본 거는 뭐냐면,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이제 2차항과 상수항을 제대로 봤잖아. 그러니까 2차항은 어차피 A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상수항만 구하면은 4, 7에 마이너스 2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8이라는 이 상수항은 온전히 본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T1이가 잘못 본 거는 1차항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1차항 계속 요거를 제대로 받겠다는 얘기지. 자, 올바른 것을 이 조각들에서 끌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럼 방정식 이렇게 재탕생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근을 다시 일일이 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차를 구해야 되는데 근해 공식으로 구해서 그냥 두근 빼셔도 되고요. 뭐 두근의 차 구할 때 뭐 따로 앞에서 미리 공식 외우셨으면은 그거 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근해 공식끼리 빼도 항상 모양이 일정하니까 이제 시간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계산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풀게 되면 이제 23-1이나 23-3은 조금 달라요. 이제 23-1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대표하고 이 유제 2번이 같은 문제, 이 유제 1번하고 유제 3번이 같은 문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내가 이제 잘못된 근해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잘못된 근해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잘못된 근해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잘못된 근해 공식이 이제 나온 걸 이제 잘못된 근해 공식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근해 공식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내가 얘네들이 플러스 붙은 게 알파, 마이너스 붙은 게 베타라고 치면은 x 플러스 알파와 x 플러스 베타를 전개해 봅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플러스, 여기 루트 앞에 플러스 붙은 걸 알파라고 한 거고, 마이너스 붙은 걸 베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우리 앞에서 본 솔루션에서 본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합과 곱이 바로 이제 개수가 되는 이유가 이런 근해 공식에서 이제 나오는 식인 거죠. 두 분의 합과 곱이 A분의 B입니다. A분의 마이너스 B입니다. 곱이 A분의 C입니다. 나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근해 공식끼리 실제로 합치거나 빼보니까 항상 그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잘못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세워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제 A, B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말 주저주저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이론적인 거 집어치우고 여기서부터 잘하면 되죠? 자, 잘못된 근해 공식끼리 그냥 더하시면 돼요. 잘못된 근해 공식끼리 더합시다. 그러면 이제 더하게 되면 어차피 사라지는 건 루트죠? 사라지는 건 제곱근과 제곱근이 사라져요. 자,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렇게 해놓고 나오는 이 두 분의 합이 실제로 잘못된 두 분의 합이랑 일치해야겠죠. 찐으로 두 분 합치면 2입니다.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2a분의 마비 플러스 b제곱 더하기 4ac 곱하기 2a 마이너스 b b제곱 플러스 4ac 제곱근 쉬운 거죠, 당연히. 자, 이렇게 이제 곱하면서 찐으로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관찰. 그럼 마이너스 b를 제곱할 거고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이제 곱해서 루트 풀어주겠죠. 이제 부호가 다른 것끼리 곱하니까 부호가 음해 보여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루트가 풀어지니까 이렇게 쓰고 계산 이어서 쭉쭉 진행하시면은 b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없어지고요. 4ac 뒤를 튀어나옵니다. 밑에다 적을게요. 여기 a분의 마이너스 c가 되면서 이 값이 이제 얼마냐? 두 분을 찐으로 곱해보자. 마이너스 8. 그래서 c가 8a. 그래서 b 대신에 마이a, c 대신에 파이를 대입해서 올바른 방정식을 이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 있는 ax제곱, 뭐 a는 건들 거 없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a, c 대신에 플러스 8a를 대입해서 여기 x 빼먹었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뭐 a당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a가 0이 될 리는 없잖아요. a로 모든 항을 나눠서 자, 다 쳐내서 이런 방정식을 한 번 더 만든 다음에 실제 두분을 구하거나 하면 되는 거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정식 오름분포라고 했으니까 저거 푸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대표 23번 있는 데까지가 실제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제 활용한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표 22, 대표 24, 25 이런 애들은 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이체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때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모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x가 여기 어떤 x에 대한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다 그러면은 x 빼기 얼마 꼴로 인수분해 되는 거를 아까 얘기했죠. 이제 그것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이제 대표 22, 24, 25 이런 애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표 22번은 전형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내가 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을 인수분해 해보세요. 자, 지금 흔히 2차 방정식으로 쓴 거 아니죠. 2차식으로 썼습니다. 자,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고생 공식에 의해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여기서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인수분해 될 것 같아. 2 집어넣어 보니까 실제로 0이 되는 걸.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식은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논리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대표 22번의 인수분해 논리는 이거예요. 자, 직접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곱셈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기 있는 저 x 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 보니까 0이 되는 걸 하고 생각하면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2차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 1 들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만약에 x에 대한 어떤 2차식인데 근을 직접 알고 있어. 자, 계산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미리 알려줬다고 좀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8과 6이 8과 마이너스 6이 얘네들의 근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여기 위에 적혀있는 근을 보면서 편하게 인수분해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x제곱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2차식을 인수분해 하세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얘가 는 0이 됐을 때의 방정식을 생각하면서 근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럼 짝수 공식으로 구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계산까지 해봅시다. 1 빼기 3인가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 1 풀마 루트 2i. 자, 그러면 이제 근을 구했으니까 내가 얘네들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x 빼기 한 근, x 빼기 한 근 내 곱으로 인수분해하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근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는0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왜 근이 저렇게 나오는지 또 설명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전개했을 때 이거랑 똑같이 안 나오죠? 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앞에 3까지 붙여서 원래는 인수분해 해야 되고요. 이제 이 문제는 고약한 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의 객관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여기 동그라미 1번부터 자, 이 모양으로 맞춰지는지 또는 이 모양을 전개했을 때랑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져 있는 1, 2, 3, 4, 5를 전개했을 때랑 모양이 맞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끝나는데 좀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우리 거기 이제 24번 이제 대표 24번 문제와 25번 문제가 남았어요. 자, 여기 자, 이제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쓰긴 할 텐데 자, x는 알파 또는 x가 베타가 되면은 저 fx가 정체가 뭔지 모르지만 는0이 돼서 참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얘기 알파와 베타 만약에 수였다, 한 2와 3 같은 거였다 보면은 fx가 이런 거였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두근 2와 3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생각이냐면 선생님은 선생님 문제에서 여기서 이제 뭘 했다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 대신에 이런 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3x 플러스 1은 0. 자, 내가 fx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이 2하고 3일 때 fx 대신에 x 대신에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겠니? 라고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x 대신에 이제 3x 플러스 1을 다 꽂아 넣는다고 해봐요. 이제 이런 거 하시는 거거든요. 는 0.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면서 3x 플러스 1이 2가 되고 3x 플러스 1이 3이 될 때가 이 f 3x 플러스 1은 0의
해가 되는 거죠. f3에서 플러스 1은 0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3에서 플러스 1이 2가 되고 3이 되게끔 하는 자, x의 값을 구하는 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대표 24번하고 이제 24-3번, 2번을 한꺼번에 좀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선 그런 수가 안 나온 것 뿐이에요. x 대신 요거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여기는 2x 빼기 4가 알파가 되고 2x 빼기 4가 베타가 되면 이 방정식이 참인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해놓고 한번 대입해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 작성하시고요. 자, x가 자 이렇게 내가 그러면 여기는 2x 빼기 4가 알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이렇게 고쳐가면서 푸는 거죠. 베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알파 다시는 사실 베타가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얘네들의 합이 얼마인지 알려줬으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문제에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알파, 베타 합 문제에서 알려줬거든요. 이제 얘네들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24-2번도 후딱후딱 한번 해결해 본다면 fx는 0에 2분 2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방정식인지 몰라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럼 여기를 거꾸로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x 대신에 알파가 아니라 알파의 3배하고 이런 거 자, 베타가 아니라 베타의 3배하고 1을 더한 거를 대입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참여되는 방정식이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 풀이 과정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도대체 요 식이 x 대신에 이걸 대입해서 어떻게 변하길래 이 식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식이 알파가 될까?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구하실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2를 이항하고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알파가 좀 뭐였지? 뭐가 이제 그럼 알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찾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 알파 는으로 시작하는 식이 만들어질수록 2를 이항하고 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꾸로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쳐놓고 그러면, 그럼 여기는 이 동그라미 친 식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여기는 fx에 대한 식이 참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들 좀 다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좀 저렇게 해결해 드렸고요. 자, 다음 거. 이제 대표 25번. 자, 이제 대표 25번은 이제 실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도 좀 내용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지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자, 그러면 두 근이 서로 다르다. 그럼 우리가 근과 관련돼서는 사실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과 극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각곱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자, 여기서는 두 근의 부호가 있기 때문에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부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두 근이 곱이 다르다는 말에서 합과 곱이 부호가 어떻게 되나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두 근의 곱은 사실이 음수인가 확실하자. 문제 더 읽어보자. 그러면은 이제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더 큽니다라고 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음이 더 절대값이 크면 합쳐서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이제 이걸 보고 뭘 예상할 수 있냐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른데 이렇게 여기 있는 두 근의 합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두 근의 합이 이제 음수인 거 보니까 음수인 근이 더 작구나라고 거꾸로 유추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앞뒤가 서로 맞으면은 자 내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서 음근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 m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서 연립부등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자, 연립부등식을 풀 거니까 이렇게 좀 위아래로 짝 지을게요. 자, 두근의 합에 대한 식, 곱에 대한 식, 그래서 이제 m에 대한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건데, 자, 두근이 모두 음수이거나 양수이면 여기다 추가로 판별식까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제 25-2번으로 빠르게 이제 돌려보면, 자, 두근이 모두 음수야 라고 하면,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이제 무슨 판단해야 돼요? 두근의 합이 정확하게 부호가 이거겠는데 두근의 고분이 함수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봐도 얘네들이 실근이라면 부호가 같은데 합쳐서 음수인 거 보니까 둘 다 음수구나 거꾸로 유추할 수 있죠. 문제 안 읽어도.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모두 다 음수라고 할 때는 합과 곱의 부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정계수의 범위를 잴 수 있는 식을 만드는데 여기서 판별식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판별식이 반드시 0 이상이 돼요. 서로 다른 두근을 위한 말 없으니까. 자,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자, 우리가 두근의 합과곱을 계수비를 이용해서 나타내서 구했을 때 하나하나가 합이 음수, 곱이 양수라고 해서 실제로 실근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근의 부호라는 거는 다 모두 실근일 때 존재하는 거죠. 우리 허근에서는 실제로 허수의 세상에서는 부호를 논하지 않잖아요. 자, 이제 실수의 부호 개념은 이제 말 그대로 실수에서만 사용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내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로 근의 곱이 5라서 합과 곱이 둘 다 각각 이렇게 음수, 양수 되는 거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내가 근을 구해보면은 판별식만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허근 나오겠죠, 확실히.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전은, 자, 이렇게 두근의 합과 곱이 이런 식으로 양수와 음수일 때, 즉, 곱이 이제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판별식까지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돼요. 판별식까지 무조건. 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자, 두근의 곱이 음수일 때는 어차피 항상 판별식에서 우리가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판별식에서 여기 있는 A하고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판별식에서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항상 양이 돼서 무조건 얘가 항상 0보다 크겠구나라고 따당 하고 이제 알 수 있는 반면에 자,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항상 양수가 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별식 0 이상이 되게끔 식을 세워서 이제 식 3개 세워서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차피 두근의 합이 여기서는 이제 뭐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3이라서 음수인 거 상관없고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식만 쓰시면은 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범위 세워서 얘네들의 연립부등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이제 되겠어요.